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보 수업을 들을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을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을 이해한다. 둘째, 디지털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 셋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안다. 오늘은 선생님과 저작권에 대해 배워볼 건데,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작권 상식 퀴즈.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구입한 음악, 영화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줘도 된다. 내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내 마음대로 공유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TV를 통해 방송된 영상 중 일부분은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 방송 전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예를 들어 5분 정도만 유튜브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위배되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외부 영상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수업 시간을 생각해보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설명하면서 외부 자료를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잘 감이 안 잡힌다고요?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저작물입니다.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나영석 PD 사단의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윤식당은 하나의 저작물이겠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살펴볼게요. 창의적인 음악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은 강남스타일이라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를 엄청나게 받았겠죠? 조금 부러워지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이 두 예시를 가져온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중국에서 표절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런 창작물을 마음대로 베껴갔답니다. 궁금한 분은 중국판 윤식당, 차이나 스타일을 검색해보면 아, 정말 그대로 베껴갔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표절 행위.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저작물의 개념을 배웠으니 이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 차례네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갖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저작권은 크게 지식재산권 안에 들어가는데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데이터베이스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자만 가질 수 있고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작인격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에 주어지는 권리, 즉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말 그대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분야에서 생겨나는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나 많답니다. 우리가 사는 책, 음악, 영화 등이 대표적이겠네요. 반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는데요. 헌법, 국가훈령, 법원의 판결, 결정, 사실 전달에 불과한 뉴스, 이런 것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언제 보호될까요? 수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려다 보니 유튜브와 같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위해 수업하는 공간 안에서만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디지털 저작물이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었거나 변환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은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쉽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워터마크로 대표적인 예로는 로고를 들 수 있겠어요. 나만의 로고를 만들고 내 거야 하는 의미로 저작물의 로고, 즉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예요. 영어로 Creative Commons License, 줄여서 CCL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기호가 있답니다. 먼저 저작자 표시예요. 저작자 표시란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영리 표시가 있는데요. 저작물을 돈을 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용할 건지 허용하지 않을 건지 결정하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는 변경 금지 표시입니다. 변경 금지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인데요.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가공, 편집, 변형, 각색하여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있는데요.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똑같은 라이센스, 즉 똑같은 CCL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CCL은 총 몇 가지 종류가 나올까요? 아마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많이 헷갈렸을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변경 금지와 변경 허락 때문이에요. 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나? 없나? 많이 궁금하시죠?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총 6가지 종류의 CCL이 나온답니다. 왜 6가지가 나오냐고요? 먼저 한 종류의 CCL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자 표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한 개만 사용한다면 저작자 표시를 사용해야 할 거예요. 두 종류의 CCL을 사용하는 경우를 함께 살펴볼까요? 저작자 표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 표시와 비영리, 저작자 표시와 변경 금지, 저작자 표시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세 종류의 CCL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라, 이거 말고 저작자 표시와 변경 금지, 그리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을 쓰면 되지 않냐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다시피 변경 금지와 변경 허락은 동시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의 CCL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나오겠죠? 같은 이유로 네 종류의 CCL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걸 모두 합하면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우리 주변에서 네이버와 다음 카페에서 CCL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 화면을 살펴볼게요. 네이버 카페에 글을 쓰러 들어가면 아래쪽에 CCL 사용 설정이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저작자 표시가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수 없게끔 고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것이냐, 허락하지 않을 것이냐 물어보는 비영리 표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배웠던 변경 금지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같은 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컨텐츠 변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변경 금지, 컨텐츠 변경을 동일한 설정 유지 시 허락하면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카페 화면을 살펴볼 건데요. 다음 카페도 네이버 카페와 마찬가지로 카페에 글을 쓰러 들어가면 아래쪽에 CCL이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는 필수 표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상업적 이용의 허락 여부, 즉 예, 아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비영리 표시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변경 금지, 컨텐츠 변경을 동일한 설정 적용 시 허락하면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표시가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편한데요.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 권리를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우리 윈도우 설치할 때 다들 돈 내시죠? 두 번째로 쉐어웨어입니다.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해보고 계속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체험판 소프트웨어로 대표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가 있네요. 프리웨어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대표적으로는 밴믹스가 있습니다. 다운받으러 들어가면 프리웨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개인과 기업, 국내와 국외 상관없이 프리,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개해서 필요에 따라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리눅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OSI 기업에서 인정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이렇게 생긴 로고가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구입한 음악, 영화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줘도 된다. O, X, 정답은요? X입니다. 다른 사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야지 여러분이 함부로 파일을 넘겨주거나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제. TV를 통해 방송된 영상 중 일부분은 유튜브를 통해 올려도 된다. 정답은요?
X입니다. 영상의 일부라도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외부 영상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은요? O입니다. 수업을 목적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배웠었죠?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